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그래가지고 이렇게 4월 월말 결산 B사이드 B파트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가지고 바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1, 2, 3 저희 3명 다 한 줄에서 두 줄평 혹은 세 줄평, 네 줄평까지도 저희가 영상이 너무 짧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좀 더 길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서 바로바로 다음 곡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와 같이 3위 공명을 얘기하고 저희가 점수 얘기해보는 걸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곡부터 가시죠. 스윙스의 Keep Going To. 힙합에서는 랩 스킬보다 연습해야 하는 것은 현피가 아니었다. 쇼미더머니 10년 동안 랩하는 기가 막혔던 그 수많은 래퍼들 생각해보면 경영 밖에선 거의 성공한 케이스가 없다. 쇼미씬이 아니라 힙합씬에서 성공하려면 랩 스킬보다는 서사와 스타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곡이다. 그 서사가 좋든 나쁘든 간에 말이다. 자기 얘기를 한다고 해도 울림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스윙스의 자기 얘기를 많이 들었나 보다. 어쩌면 다른 사람의 내면을 굳이 알고 싶지 않아서일까? 혹은 스윙스라는 아티스트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서일까? 분명한 건 랩을 제외하고 듣는다 해도 재미가 없다. 일단 야, 맵네. 비트는 올드하고 플로우는 뻔하다. 그치만 업그레이드 5의 퀄리티를 보면 현재 스윙스의 최선은 이게 맞다.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정면 승부를 한 앨범인데 이게 말이 쉽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퀄리티를 떠나서 이 앨범을 내기로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나는 멋있어 보인다. 그래서 그저 그런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욕을 하고 싶지가 않음. 다음! 헤비의 늘과 지금부터. 목소리 좋고 노래 잘하고 멜로디 예쁘고 코드 진행도 세련됐다. 근데 곡이 다소 산만하다. 알고 있는 음악적 스킬을 다 때려부은 느낌이 들었다. 깔끔한 가창, 지금부터가 좀 더 좋았다. 늘은 좀 평이해. 참 노래 잘하는 사람 많아. 촌스러운 앨범 커버를 제외하면 단점을 꼽기 어려운 데뷔 EP. 버추얼 아티스트 출신답게 제이랑 냄새가 물씬 나는 노래로 데뷔를 했는데 멜로디와 편곡도 미끈하지만 무엇보다도 보컬이 기차 화통이다. 유나 보컬에다가 고춧가루를 잔뜩 넣고 팔팔 끓여서 내온 듯한 느낌임. 다음. 오마이걸의 오마이. 오마이걸의 10년이 완벽히 잘 담긴 깔끔하고 담백한 곡이다. 아이씨, 이 사람이 나 놀리나. 하면 하죠. 저는 갈게요. 해봐요. 특히 뮤직비디오는 팬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선물 같았을 듯. 얼마 전에 열린 단독 콘서트 영상 봤는데 무대 하나하나 신인처럼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야, 이 그룹 정말 오래가겠구나 생각했다. 오마이걸의 무병장수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핀 2탄 본편이기는 후속작 없는 거 다들 아시죠? 파트별 연결고리가 허술하다는 느낌. 뭐야, 짧네요? 1처럼 마음씨 착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10주년 자축하는 싱글이니까, 이벤트성 음원이니까, 활동곡이 아니니까 좀 별로여도 된다고. 그치만 나는 마음씨가 못돼 먹어서 면죄부를 못 주겠다. 살짝 설레스와 돌핀을 좋아했던 사람에게 이 노래의 멜로디는 지나치게 무디고 성의 없다. 편곡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반주에 이 멜로디가 정말로 최선인가? 아쉽다, 아쉬워. 짠 것도 아닌데 후기가 재밌네요. 예. 다음! 박재정의 자작곡. 편곡에 힘을 더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쉽다. 이 정도 뼈대면 헤어지자 말아요 못지않은 포텐이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점점점. 아쉽다, 아쉬워. 물론 노래도 너무 잘하지만 박재정의 강점은 송라이팅인 것 같다. 기승전결 성애자인 나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한 감성적이면서 구조적인 발라드 곡이다. 추천. 도입부 레코딩이 뭐가 이상하다? 보컬 에디팅이 어색한데 강한 잔향이 그 어색함을 도드라지게 만든다. 이 정도면 유튜브 라이브 버전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다. 좋은 노래를 잘 담아내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데모를 다시 발매해서 그렇습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럼 다시 하셔야죠. 아, 그렇군요. 아, 알고 있었어요? 바로 정색해버리죠. 미안합니다. 헤어지자 말해요보다는 한 티어 아래의 노래이지만 박재정 특유의 멜로디 감각이 살아있다. 브릿지부터 가창력이 폭발하는데 나는 이 부분을 들으면서 오히려 박재정의 작사 작곡 능력에 주목하게 되었음. 보통은 가창, 작사, 작곡 셋 중에 하나는 찐빠가 있기 마련인데 박재정은 셋 모두를 꽤 높은 수준으로 해내는 가수임. 제대하고 머리 잘 굴리면 한 티어 높은 가수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저점 매수 갑니다. 저점은 아닙니다 이미. 맞아요. 다음 굿데이.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냐 가수를. 지드래곤과 여러 사람들 데이 2025. 좋은데요? 여러 사람들 오케이. 솔직히 이름값에 비해 조금 아쉬운 건 사실이다. 근데 이 노래를 들으면 그냥 즐겁다. 이 곡에서만큼은 이평산 모드 해제하고 전국 노래자랑 방청하는 할아버지 모드로 흥겹게 감상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눈웃음 눈웃음, 위아더 월드, 힐더 월드, 손에 손잡고 등등등 다른 노래도 많습니다. 와, 맵다 매워. 노래만 들었을 때와 뮤직비디오를 같이 봤을 때의 감상이 완전히 다른 노래. 노래만 들었을 때는 옛날에 무한도전 노래가 차트를 점령했을 때가 생각나면서 좋게 듣지만은 못했는데 뮤직비디오와 함께 보니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나와서 즐거웠음. 다만 그야말로 이벤트성 음원이니만큼 음악에 대해서 뭐라고 평을 하기는 좀 애매한 느낌. 매시업 자체는 그럴싸하게 잘 해냈다. 다음 키키의 BTG. 아이두미가 본체가 아니었다니, 아이두미가 순한 맛이었다니, 아주 힙하고 키치한 컨셉을
정체성으로 밀고 나가려는 의도가 보이는데 점점점. 신선한 점수는 100점인데 대중음악 시장에서 먹힐지는 아직 물음표다. 완전 친대중적인 스탠스인 아이브랑 너무 반대라서 재밌다. 비닐하우스와 저지클럽의 조화가 인상적인 뮤직비디오 특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내가 알던 모던 컨트리는 이렇지 않았는데 모던 컨트리는 이런 것입니까? 아이두미에서 뉴질랜드를 보여준 건 여기서 비닐하우스를 꺼내기 위한 추진력이었나? 결국 비주얼도 컨셉도 좋은 노래로 납득시킨다. 너무 직설적이라 해석의 여지가 적었던 아이두미의 후속곡이라기에는 굉장히 분위기로 조지는 곡을 들고 왔음. 어디 성수동의 힙한 바 같은 데서 들으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렇게 색깔이 다른 두 곡을 연달아서 활동시킨다는 결정은 어떤 생각으로 하게 된 건지 궁금함. 음악 자체는 후킹한 맛은 전혀 없지만 앞서 말했듯 분위기로 조지는 곡이므로 술집에서 나오면 즐겁게 들을 것 같음. 다음 이즈나의 사인. 이즈나는 4세대 메이저 걸그룹 중에 곡발이 가장 별로인 걸그룹이다. 데뷔곡에 이어 이번 곡도 촌스러운 편곡과 후킹함을 호소하는 듯한 멜로디의 조화가 아주 킹받는다. 참고로 이 곡의 작곡진은 꽃 빙글빙글 줄게를 만든 사람들이다. 와 테디 형 다른 건 몰라도 이즈나랑 미아오는 신경 좀 쓰자. 킹받아. 좋은 노래. 하지만 이즈나가 보이진 않을 것 같다. 6, 7년 차의 입지 방어용 노래 같은 느낌. 1위 라이브 때 이 노래를 별로라고 했던 것 같은데 나는 그냥저냥 들을만하다고 생각했음. 다만 2025년에 나오기에는 좀 지나치게 올드한 느낌. 후렴의 멜로디는 매운맛이 충분하지만 사운드 디자인이 너무나도 촌스러움. 2010년대 초중반의 쌈마이 감성이 느껴져서 이게 신인 걸그룹이 부를만한 노래인가 의구심이 듬. 특이사항으로는 후렴에서 BPM이 1에서 2 정도 빨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꽤 불쾌할 뿐더러 음악적으로도 BPM이 느릴 때가 더 안정적인 느낌임. 적어놓고 보니까 별로인 게 맞는 것 같긴 하지만 할인 행사 때리는 가게에서 부금으로 틀어질 정도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함. 그게 악평이야. 그걸 우린 혹평이라고 해. 다음 고추 잠자리의 작은 봄. 양산형 발라드에 이은 양산형 모던락이라는 단어가 생긴다면 그에 딱 맞는 곡이다. 뷰티풀 너드가 음악으로 돈을 버는 방식은 여전히 살짝 불편하다. 힙합씬을 그렇게 들쑤셔 넣고 통통콘 이후 부끄러워서 숨은 줄 알았는데 장르만 바꿔서 또 음악으로 돌아왔다. 이번엔 토일과 파테코를 등에 업고 밴드씬을 찔러보고 있는데 뒷골이 살짝 땡기는 걸 보면 나는 꼰대가 맞는 것 같다. 그냥 꼰대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미쳤나? 이러다 나중에 데스메탈도 하겠네. 근데 또 곧 잘 하긴 하겠지. 진짜 애매한 재능러들 개화난다. 빌어먹을 거. 그치. 욕을 박는데 그냥. 비속어 정도라고 해둡시다. 맨스티어 때도 느꼈지만 뷰티풀 너드의 음원들은 해당 장르를 진지하게 파는 아티스트들한테 숙제를 부여하는 듯한 느낌이 듬. 쉽게 말하자면 뷰티풀 너드보다 만듦새가 딸리면 반성해야 한다는 것. 전작 너라는 별도 그렇고 이 노래도 그렇고 별점으로 따지면 3점을 줄 만한 무난한 노래다. AK47은 그 중에서도 만듦새가 좋았기 때문에 화제가 됐던 거였다고 생각함. 이들이 4점짜리 노래를 가지고 오면 그때는 밴드씬이 좀 술렁술렁할지도 모르겠다. 다음 로이킴의 있는 모습 그대로. 노래 좋고 노래 잘하고 이것저것 다 좋은데 인트로가 너무 콜드플레이 옐로우를 연상시킨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곡이 평가절하가 된다면 본인이 더 억울할 문제이지 않나. 만약 의식했었다면 피해가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10년 뒤에도 이런 음악을 계속해서 만든다면 나름대로는 납득할 만한 장르가 되긴 하겠지. 야 진짜 엄청난 혹평이네요. 촌철살인이네요 진짜. 콜드플레이 냄새가 매우 진하게 남. 옐로우의 인트로와 인마이플레이스의 드럼 사운드를 섞어놓은 듯한 만듦새가 재밌었음. 데뷔 초부터 로이킴이 부르는 락 음악을 듣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락 냄새 나는 작업물이 자주 나오고 있어 즐거움. 다만 작사, 작곡, 편곡은 딱히 특기할 게 없으므로 이미지 변신 그 자체에 의의를 둔 싱글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음. 다음 NCT 위시의 팝팝. SM 남자 아이돌 마케팅 전략은 너무 과하게 상업적이다. 곡과 뮤비 둘 다 초기 NCT 드림이 생각나는 프로덕션인데 얼마나 좋은 곡을 뽑을까가 아닌 이 멤버들을 얼마나 잘 팔리게끔 이미지 메이킹할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너무 대놓고 보여서 곡과 뮤직비디오를 감상하는 내내 좀 거슬렸다. 그 와중에 흥행은 잘 되는 것 같아서 할 말이 없습니다. 뮤비와 노래의 미묘한 부조화가 재밌다. 사실 나는 아직도 NCT들을 헷갈린다. 벌스의 멜로디, 코러스에 챈트를 배치했는데 둘 다 별로 중독적이지 않음. 그 와중에 가사는 1차원적이고 편곡에는 강력한 사운드가 꽝꽝 때려박힘. 나는 이게 전형적인 남돌팝의 만듦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노래를 들을수록 평가할 말이 메말라간다는 느낌을 받음. 남돌 음악에 대한 나의 선입견을 강화하는 음악이랄까? 그나마 특기할 점을 꼽아보자면 앨범 커버는 예쁘게 잘 찍었음. 다음 권은비의 헬로 스트레인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무난한 곡이다. 로켓 펀치를 망친 전력이 있는 울림에 남아있는 한 권은비의 음악적 비전은 크게 기대가 되지 않는다. 도입부부터 언더워터의 기시감을 지울 수가 없다. 몇 안 되는 곡 중 그래도 기억에 남는 노래를 한 번 더 들고 오는 게 나쁠 일은 아니다. 나는 권은비라는 아티스트에게 중요한 건 노래가 아니라 아티스트 자체를 남기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워터밤 여신으로 하이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음원이 뜨지 못한
담당 가수. 이번 노래는 좀 치명적인 느낌으로 들고 나왔는데 페스티벌이나 행사 같은 곳에서 각인된 본인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선택 같다고 생각함.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 권은비는 올해도 워터밤에 나갈 것이고 이 노래는 자기 역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헬로 스트레인저가 권은비의 수명을 연장시켜줄 노래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다음 이 세계 아이돌의 CGG. 내가 이쪽 세계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보컬이 다소 오버스럽다. 이런 식으로 디렉팅을 하는 게 이 업계의 스탠다드라면 물론 존중하지만 내 취향은 아닌. 곡, 가사, 보컬 모두 이 세계스러워서 니 값은 한다고 생각했다. 니 값을 해? 그래도 영어 쿠세 정도는 교정을 좀 시키는 게 어떨까? 비장하고 멋진 노래의 마지막을 난장판으로 마무리한다. KDA 팝스타의 여러 판을 들은 기분. 나쁘지 않은 서사, 나쁘지 않은 실력, 나쁘지 않은 곡을 나쁜 포스트 프로덕션이 멋지게 마무리함. 다들 알다시피 이 세계 아이돌은 버추얼 여돌이고 그런 그림체를 보면 사실 나니가 스키류의 음악을 기대하게 되는데 의외로 개빡센 케이팝 곡을 하는 게 좀 재밌는 부분. 노래가 좀 더 좋았으면 도대체 CGG가 무슨 뜻인지 찾아봤을 텐데 그 정도는 아니었음. 다만 중소돌일 것이 분명한 이런 팀조차 이 정도의 완성도를 구사한다는 점이 놀라움. 이제 한국에서 음악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다음 카이의 Wait on Me. 곡만 들을 때와 뮤비랑 같이 들을 때 곡에 대한 감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밋밋하고 보컬도 약한 곡을 카이의 비주얼과 춤으로 거의 뭐 생명을 불어넣는 수준으로 커버를 쳐버렸다. 엑소의 붙박이 센터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사실상 용이군요. 춤을 정말 잘 춘다. 정말 잘생겼다. 뮤비 비주얼이 정말 끝내준다. 노래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리뷰하려다가 탈락한 노래 중에 NCT 10의 스터너가 있었는데 이 노래 듣고 카이도 탈락시켰어야 했다고 생각하게 됨. 너무 평범한 노래라 할 말이 전혀 없는데 혹시 솔로 앨범을 할당제로 내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임. 쓰다 보니 새삼 태연의 아이가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솔로 데뷔곡으로서 아주 적절한 노래 선정이었기 때문이다. 기승전 태연 찬양이네. 다음 슈의 Only Cry in the Rain. 막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을 만큼 상업적이진 않지만 가창, 가사, 편곡 모든 것들이 굉장히 담백하다. 다양성이 필요한 대중음악계에 얕게 내리는 담비 같은 곡이다. 뮤직비디오에서 그렇게 해맑게 웃던 슈가 펑펑 오는데 가슴이 찢어지더라. 추천. 오묘하게 듣게 된다. 뮤비의 느낌이 좋다. 흔히 듣지 않던 곡이라서 기분이 좋았다. 다만 음방을 보니 좀 덜 좋다. 희한한 노래다. 그래도 많이 찾아오셨네. 인정합니다. K-팝을 듣다가 가끔 예술성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음. 밴드나 래퍼들이 손댈 수 없는 장르의 음악을 미끈하게 깎아왔는데 가사나 편곡이 곱씹을 맛이 나면 그런 감상을 느끼게 됨. 이번 달 K-팝의 예술성은 추가 담당했고 나는 이 앨범은 앞으로도 종종 들을 것 같음. 한대음 K-팝 후보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다음 권진아의 제외. 이번에도 가사 한 줄 한 줄이 마음을 후벼 판다. 도대체 어떤 사랑을 해온 겁니까? 10년 전쯤에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권진아는 크게 될 아티스트라고 찬양했다가 쿠사리 먹었었는데 그 멤버들 다시 모아서 너희들이 틀렸어 라고 말하는 상상을 가끔 한다. 너무 찐따 같나? 이야, 헤어지고 노래방에서 이거 안 부르면 유죄 아니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2월 결산 B사이드의 평을 그대로 다시 읽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풀킴 여자 버전. 항상 너무 무난해서 이제는 지루함. 좀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어 보임. 아직 정규의 다른 수록곡을 다 듣지는 않았는데 나머지 곡들은 특색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자, 4월 월말 결산 B사이드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한 줄평, 두 줄평, 세 줄평, 네 줄평, 길게도 말하고 짧게도 말하고 앞평도 하고 후평도 하고 난리를 쳐봤는데 또 5월에도 많은 노래들이 나오길 기대해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좋습니다. 좋아요.